김광수의 경제데이트 57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루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그 댓글들을 읽는데 이제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몇 분이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탄원성 댓글을 좀 올리셨는데 소장님이 사실 가끔 이 K-팝 관련해서 그 여러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이 아마도 이제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게 너무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거 아니냐, 너무 빅뱅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불만을 엄청 토로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재밌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게 빅뱅이 어쨌든 좋은 그룹이고 엄청 성공을 했지만 BTS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평가가 박하다. 아니, 이런 그건 좀 오해한 거죠. 평가가 네. 박한 게 아니라 네. 당연히 BTS가 네. 뭐 빌보드 차트 뭐 앨범 1위까지 그쵸. 올라가고 뭐 싱글도 뭐 이렇게 탑 10에 들어가고 네. 정말 혁혁한 그 공로를 세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빅뱅의 다음 주자로서 지금 바톤을 이어가고 있죠. 그쵸. BTS가.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이제 그 차별이라기보다는 네. 빅뱅과 BTS의 차이점을 비교를 한 거죠. 네.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K-팝의 조금 그 이제 BTS 선풍이라 할까 돌풍이라 네. 할까 하고의 이제 전체 K-팝하고의 관계를 조금 이제 암암리에 염두에 두고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뭐 약간 그런 것과 관련 뭐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제가 뭐 누구를 편애하거나 BTS를 이렇게 낮추거나 절대 안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BTS 앨범들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러브 유어셀프인가 뭔가 네, 해서 네. 이제 뭐 기승전 네. 지금 전이 나왔나요 지금? 이번 해가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메인이 이제 그 페이크 러브잖아요. 네. 페이크 러브 그 뮤직비디오 봤어요? 그 시커먼 그 예. 봐 이렇게 이상하게 그 제가 뭐라고 말하면 저를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저는 다 보고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 그 네, 페이크 저는 안 러브 봐가지고.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를 보면 네. 뮤직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수도꼭지 틀기 전하고 음.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틀기 전 부분하고 수도꼭지를 틀고 난 후 부분으로 나눠져요. 안 봤으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저 본 적이 예,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봤으니까 뭐 네. 말을 못 하죠. 그다음에 이게 뮤직비디오에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마무의 그 별이 빛나는 밤 네. 마마무까지 나왔다. 그 후렴 네. 부분하고 굉장히 조금 비슷한 면이 있나요? 있어요. 그 마마무 별이 빛나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뒤에 노래가 끝나고 후렴 그 영상이 조금 나와요. 노래가 끝나고 이제 원곡 노래가 끝나고 네. 근데 이제 그 페이크 러브는 이제 그가 구성이 뭐 그 전체 그 원곡 전체 안에 있지만 수도꼭지를 이제 틀고 난 후가 이제 약간 그런 게 후렴 느낌을 줘요. 구성이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BTS 젊은 아주 이제 아직 20대 초반이고 하니까 네. 춤을 출 수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춤 한 게 그 한 두세 곡 춤추고 나면은 쓰러져요 애들이. 제가 그 쓰러져요. 뮤직비디오를 그래서 쭉 한번 봤어요. 예전에 한 2014년 이때부터 한 거를 쭉 봤는데 보니까 앞쪽에 일단 안무가 센 것들을 한 두세 곡 몰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그 혼자 하는 공연이나 아니면 발라드 곡들을 중간에 넣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또 임팩트 있는 곡들을 또 조금 몇 곡 몰아놓고 이런 근데 식으로 하여튼 구성을 했더라고요. BTS 사람들이 BTS다 또는 BTS가 무슨 신곡을 발표한다 하면은 거의 70% 이상이 댄스예요. 이번에는 어떤 그쵸, 춤을 그쵸. 어떤 댄스를 선보일 거냐 그게 관심 있어요. 음. 그 물론 이제 음악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빅뱅의 노래를 같은 보면 근데 이제 그 2010년인가 2011년에 뭐 그 텔미 굿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온 지금 한 7, 8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일본에서 굿바이. 발매를 한 거예요. 네.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한번 그 텔미 굿바이라는 노래 한번 찾아. 그 명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지금도 완전히 새 곡처럼 느껴지고 끝내준다라는 느낌을 줘요. 되게 세련되게 편곡이 됐나 보네요. 그다음에 그 라이브 이제 그 일본 라이브 공연을 그 유튜브에 있어요. 네. 그 라이브 공연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저기 그 마마에서 나오는 2015년 그 있잖아요. 그 이제 태양하고 태양하고 지디하고 둘이. 하는 그 어. 공연이라든지 실제로 일본 라이브 공연들이 많아요. 이 빅뱅에. 네네네. 근데 그 굉장히 이제 그 멋있게 편집을 뭐 카메라 막 50대 100대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유료 채널에다가 이렇게 유료로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끝내줘요. 네. 근데 BTS는 춤인데 춤이 굉장히 그 예리하고 섬세해요. 네. 그러니까 뭐 몇만 명 되는 라이브 공연에서 그걸 표현해내기가. 느낄 수가 없어요. 표현한다고 춤을 춰도 네. 멀리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대형 스크린 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실제로 그 뮤직비디오 동영상에서 그 느낄 수 있는 그 감하고는 전혀 거리가 다 멀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랄까 팬덤이 아니면 네. 팬덤이 아닌 사람이 딱 보면은 저게 뭐지 뭐길래 그러지 이런 느낌을 심지어는 그런 그러니까 그 빌보드라든지 미국 저번 작년에 옛말에 그 미국 아마 같은 데서도 네. 10대 20대는 와 했는데 그쵸. 뭐 20대 후면 30대 이상은 저게 뭐지 저게 도대체 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다음에 이제 그 BTS 노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해주는 건데 방시혁 사장한테 조언을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댄스를 격렬하게 추면서 노래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BTS가 굉장히 댄스를 잘 춘다. 춤을 굉장히 잘 춘다라는 걸 알고서 그걸 보면은 그나마 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그걸 모르고 들어주면은 차라리 춤출 때 노래 안 부르는 게 좋아요. 립싱크? 네. 그러니까 이렇게 MR이나 섞어가지고 네. 그냥 살짝 사실 그 빅뱅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쵸? 라이브에서 힘들고 이제 엄청 춤이 섞여 있죠. 격렬하면 네, AR이. 그다음에 그런 걸 잘 처음에 편집을 해가지고 와서 노래 부를 때 부르고 또 이렇게 그 AR이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이런 MR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할 때 네. 하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엔터테인먼트지 오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춤추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근데 실제는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 그 그룹이죠. 네. 그럼 음악이 좋아야 돼. 일단 듣기에 좋아야 돼요. 네. 근데 그냥 춤추느라고 숨이 헐컥헐컥거려 가지고 음악이 엉망진창이 돼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그 방시혁 사장한테 해주는 조언이에요. 어드바이스예요. 이거 충분히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거 아마 팬분들이 들으시면 쉽게 근데 오해가 더 쌓일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그 팬덤이에요. 네, 네. 팬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K-팝 전체도 상당히 지금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더 이상 안 하겠지만 그 춤이 격렬하기 때문에 춤출 때는 그냥 춤추고 아니면은 이제 그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뭐 이미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미 다 그쵸, 공개가 그쵸. 됐고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춤출 때는 춤을 추고 노래 부를 때는 노래 부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그 아이돌이라고 하더라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 일단 좋아야 돼요. 라이브가 됐든 그게 뮤직비디오가 됐든 네. 뭐가 됐든 근데 그게 라이브를 딱 보면은 전 두 개를 다 봤기 때문에 네. 안타깝지만 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이도 많이 나고 BTS 라이브를 보면 이 빅뱅하고 비교를 꼭 해보세요. 해보면 빅뱅의 라이브는 막 라이브의 느낌이 팍팍팍 와요. 그리고 막 그 라이브가 더 멋있어요.
그런 면이 있죠. 더 멋있어요. 사실 근데 그 비교해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빅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거의 완숙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사실 유튜브에 있는 모습들이. 근데 BTS는 아니야. 이제 근데 그게가 초창기 데뷔할 때 그 곡들 이제 2006년인가 7년인가 네. 데뷔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 네. 10년까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2000 그때도 좋은 곡들이 이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뭐 2010년 11년 때 막 그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아까 말한 텔미 굿바이라든지 일본에서 네. 나온 거라든지 이걸 왜 한국에서 안 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팬티스틱 베이비인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블루라든지 네. 그 음악도 엄청 블루라는 유명했죠. 노래도 엄청나게 명곡이에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들어보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BTS의 라이브를 보면 차이가 좀 난다. 라이브라는 느낌, 라이브의 그 느낌이 팍팍 와닿지가 않아요. 네. 아쉽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시혁 사장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팬덤으로 이렇게 그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SNS라든지 평소에 뭐 이렇게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 공개를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이제 자기 그게 그 뭐니까 그 뭐 암입니까 하고 네.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새로운 어떤 그 아이돌 음악이랄까 K-팝에 있어서 하나의 그 이제 틀이죠. 네. 새로운 틀인데 방식이죠. 이것도 사실은 네. 누가 시작했냐면은 빅뱅이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은 원래 시작은 빅뱅이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벤치마킹했어. 빅뱅이 하는 게.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이돌들이 그걸 따라서 했는데 BTS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뻥 터져가지고 그냥 방시혁 사장이나 BTS 그 자신들도 놀랄 정도로. 자기들이 왜 떴는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팡 떠버린 거예요. 네. 사실은 엑소라든지 이런 다른 그 그룹들하고 비하면 진짜 거의 차이 없어요. 종이 그렇죠. 한 장 차이고 그렇죠. 운의 차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네. 오히려 그 외국의 그 롤링스톤즈나 뭐 이런 데서는 서사에 주목을 하던데. 그럼 예. 이번에 페이클러브를 보면 네. 물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노래가 정말로 그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서 인기가 있냐 없냐는 이제 그 하나는 그걸 보는 지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버 댄스예요. 그걸 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걸그룹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BTS를 이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낮추는 네.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EXID라든지 그 뭐 레드벨벳이라든지 그 이렇게 걸그룹들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뭐 지아이들이라든지 나온 노래들은 지금 커버 댄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팩 댄스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막 뜬 것에 비하면은 커버 댄스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다.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제가 이렇게 이런 띵크탱크 이렇게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음악 산업이 됐든 뭐 스포츠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산업이 뭐 이게 과학이 됐든 뭐 기술이 됐든 뭐 이렇게 특정 산업이 됐든 어떤 것인데 집어넣으면 그걸 바로 분석해서 하는 그런 노하우가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절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집어내기는 힘들 거예요. 네. 네. 어쨌든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닌데 이건 별도 프로그램 뗍시다.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제가 BTS를 이렇게 뭐 타다거나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게 그쵸? 아니고 네.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네. 나중에 그 BTS 빅뱅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인기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군대 갔다 와서도요. 갔다 왔어도 안 줄어들 거라고 봐요. 네, GD요, GD. 예, 근데 BTS는 굴곡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팬덤의 열기가 사그러드는 순간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그 팬덤의 구성도 그 상당히 조금 그 뭐랄까 예전과는 다른 약간 배타성들이 있어요. 그게 그 K-팝 전체 확산성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팬클럽들끼리의 그 뭐 알게 모를 그 힘싸움은 사실 좀 오래된 유명한 얘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오래전부터. 그건 한국 내에서 이야기예요. 음. 해외에서는 그냥 멀티팬이에요.
뭐 빅뱅도 좋고 BTS도 좋고 누구도 좋고 막 네, 이런 네, 거였어요. K-팝을 예, 이런 거였는데 예. 이게 지금 한국적인 어떤 그 팬덤 문화가 컬처가 수출된 건가요? 네, 컬처가 해외로 이렇게 가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널리 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특히 BTS 팬 아미를 보면은 BTS만 바라보는 그런 지지 팬들이 거의 예, 많은 맹목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맹목적이라보다는 부정적인 단어 쓰면 안 된다니까. 맹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K-팝 전체 확산 사실은 같이 떠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BTS뿐만 아니라 BTS에 버금가는 어떤 그 그룹이 보이그룹들, 네. 보이그룹 걸그룹이든지 한 두세 개가 동시에 뜨는 게 가장 사실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좋거든요. 좋은데 뭐 일방적으로 지금 BTS만 떠버리니까 이번에 그 앨범 딱 나오고 나니까 여타 다른 모든 K-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아 예. 그런 걸 우려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 거의 같은 경우는 싹쓸이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얘네를 거예요. 통해서 또 다른 궁금한 애들로 이렇게 관심사가 옮겨가고 그 전반적으로 저변이 확대돼야 되는데 혼자만 단독으로 질주하는 모습. 그냥 그 열풍을 넘어서서 광풍으로 그냥 거의 싹쓸이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K-팝이 이렇게 확산된 게 거의 처음이고 지금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 보면 상당히 BTS 진행됐죠. 초창기는 넘어갔죠. 근데 미국 쪽에 사실 이렇게 퍼진 건 아니 초창기는 넘어갔죠. 지금 그 제도권 방송에서만 네. 이렇게 초창기지. 그렇죠. 그 유튜브에서는 뭐 압도적이죠. 그래도 아직 BTS에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아니 지금 그렇지 않나요? BTS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네.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그쵸. 그게 극대화하는 좋죠. 것과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BTS가 무슨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수명이 짧아요. 네.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네. 그런 메시지는 BTS가 안 던져도 이미 수도 없이 많고 다 알고 있고 20대 초반에 그 아이돌 그룹들이 그 메시지를 던진다 한들 네. 예를 들어서 서태지 때부터 그런 거 많았잖아요. 컴백홈. 그렇죠. 예, 많았잖아요. 곧 그러니까 교실이 돼야. 그거 이제 사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갖다 붙여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는 즐거워야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정정하시는 스릴, 재미와 감동. 사회성을 붙이면은 이거 네. 오래 못 가요. 근데 BTS는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팬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모습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가 지금 이제 20대 중반까지도 가 있는데 언제까지 성장할 거예요? 이미 다 성장했는데 뭐. 그럼 이제 뭐 직장인들을 위한 노래 이렇게 나중에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57회 2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2에서 2.3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0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는 한국이 가마솥 속 개구리 신세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는 20세기 낡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과 관료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책 실패를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빚내서 토하면 경제성장한다. 빚내서 감세하면 경제성장한다. 빚내서 복지하면 경제성장한다. 이런 정책 패러다임으론 21세기 국가 경영을 못합니다. 우리 모두 레밍스 신세를 못 면합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21세기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책 훈련받은 20, 30, 40대 자식 세대로 정치판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와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어 있으면 가마솥 속 개구리 신세 못 면합니다.